예, 교수입니다. 토론 내용 좀 아까 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보완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말씀하신 게 있는 거예요. KBS가 몇 가지만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준다니까. 첫째는 KBS가 특별법이 있었어요. KBS 조직에 관한 법이 9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왜 그게 없어졌냐면 KBS 특별법을 만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그것도 없었는데 특별법이 방송법, 옛날 방송법입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방송법 신규법이 다시 분화돼 나옵니다. 언론기본법으로 가지고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방송법을 만들었는데 그때 방송법에 KBS가 하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챕터에 뭐가 있었냐면 수신료를 걷는 주체가 방송위원회로 돼 있었어요. 그 당시 옛날 방송위원회를 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전 방송위원회 말고요. 아주 옛날에 심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신료를 KBS가 독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공영이라는 이름을 거는 게 뭐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MBC도 달라고 볼 수 있고요. 형식상으로 따지면 EBS도 물론 달출해야 되고요. 또 뭐 크게 보면은 그 뒤에 생긴 여러 가지 공공 채널들이 다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독식하기 위해서 빠져 그 챕터 하나가 통째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KBS 조직법에 그 수신료를 KBS가 징수하도록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00년에 방송법이 다시 방송위원회 이제 통합규제기구로 해서 출범하면서 방송법조 안에 들어가면서 특별법이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도 특별법이라고 하면은 KBS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법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법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애뉴얼 리포트는 안 나오고요. 경영평가 보고서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위원들을 선출해서 매년 내고 있는데요. 여름에 나옵니다. 6월에 발간이 되는데요. 사실은 좀 제가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 그거는 그 평가자들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외부 전문가가 좀 그 경영평가위원도 여야 이사회에서 이제 교수들을 나눠먹기를 하는데 만약에 방송 분야에 뭐 야당 추천하는 교수가 왔다 그러면 또 굉장히 나쁘게 써놓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정관은 사원들 수첩에도 있습니다. 이건 비공개가 아닙니다. 사원들 들고 다니는 수첩에도 이사회 정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회계 문제요. 이거 두 가지 얘기해야 되는데요. 역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됩니다. KBS가 정치적 독립이나 편성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외부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뭐 그게 실제는 지금 상당히 왜곡된 구조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데 그럼 회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받는다, 감시 안 받는다는 거는 정부가 몇 번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도가 2004년인가 5년에 정현주 사장 때 했었어요. 정현주 사장 때 그 당시 방송위원회가 회계에 대해서 공기업 이런 거에 준해서 우리가 하겠다. 일반 공기업에 준해서 하겠다 얘기했는데 정현주 사장이 이렇게 펄펄 뛰고 나섰습니다.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저를 만났어요. 제가 지금 사장님 계신 게 장악한 건데요. 무슨 또 장악을 합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직원 노조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 양반이 나와서 이제 그래서 그 혼자 반대해가지고 결국 그 당시 못했고요. 그 공기업에 지금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공기업 대상에 들어갈 게 2007년도에 공기업에 관한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거기 대상을 집어넣는데 KBS도 들어가 있었어요. 1차 초반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정권 말기죠. 2000년 참여정부 말기에 그 당시 전병훈 의원이 그걸 뺐습니다. 노조하고 합의해서 KBS는 빼버렸어요. KBS는 공기업의 대상이 아닌데 공공기관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계만 준해서 받는 거지, 하는 거지 공기업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죠. 전병훈 의원이 마치고 노조하고 짜가지고 정권 말기에 그걸 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공유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에 대해서 뭐 이따 제 얘기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공영방송은 최소 비용의 원칙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해야 하면 넘치지 않는 충분한 지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치지 않는 충분한 지원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건데요. 왜냐하면 BBC도 보면 되게 굉장히 풍요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다른 민간 방송보다는 인력도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 비용도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큰 공영방송은 비교적 비용이 상업방송보다는 큰 축에 들어간다. 그거는 이제 퀄리티를 높은 걸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공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구조나 이런 것,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조직 운영 비용이 민간 회사보다는 비교적 높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는 뭐냐면 이익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아요. BBC만 해도 국내 채널 5개에다가 국제 채널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 돈이 국제 채널 같은 거 분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전반적으로 민영상보다 높다. KBS도 마찬가지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KBS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넘치지 않는 충분한 재원 정도로 봐도 KBS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역대 토론회에서 토론점을 이렇게 길게 써보기는 처음입니다. 처음에 한 두세 페이지 내다가 한 10여 페이지 썼는데요. 좀 뭐 1분 2줄 썼습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좀 보거든요. 보면 공영방송의 지금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좌파의 전유물입니다. 그죠? 야당의 전유물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걸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외부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적 독립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보수 정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보수 정부는 항상 공영방송에 대한 경영 합리와 구조 조정 이거를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사르코지 대통령이에요. 공영방송 구조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주의 시장 경제나 보수주의자 보수 정치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영방송은 굉장히 불합리한 정권이고요. 또 대부분의 공영방송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그게 독립된 형태로 공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회사들,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노조가 세요. 노조가 셉니다. 노조가 세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그래서 프랑스가 공영방송이 1, 2, 3채널이 있었는데 1채널이 지금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94년에 민영화 시켜버렸거든요. 그것도 왜 민영화 시켰냐면 1채널이 가장 공기업으로서 노조가 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KBS 1을 민영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재벌에게 넘겨줬습니다. 출판 재벌에게 넘겨줬는데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1년 사이에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이것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지금 구조에 대해서 보수 정부는 항상 칼을 댈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위협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정윤주 사장 시절에 과연 결말했는가, 노조가 그렇게 파업을 심하게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잖아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손에 안 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정부는 항상 진보 정부로 가면 갈수록 어느 나라든지 공영방송 유착이 돼 있어요. 노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이라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법에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공영방송은 그냥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아니,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법 개념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없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럼 KBS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그 이면에 뭐가 깔려있냐면 자기네들의 현재의 경제적인 자기네들의 그 이득, 지금의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후생복지의 아주 강한 그 유리한 조건들, 이것들을 지키겠다는 수구적 의지가 거기 깔려있는 겁니다. 그걸 겉으로 이데올로기로 포장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KBS 들어가 보면 게 얼마나 심한지를 나중에 그 대부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국민들에게. 자,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가 재원의 복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신료와 산업 재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KBS는 정말 이게 부도덕한 그 공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게 뒷부분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반쪽의 공석 채무에 대한 것은 이게 약간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방송에게 공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공공수탁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 전송체 방식인데요. 공공수탁 방식이라는 건 미국식 방식입니다. 전파라는 것이 국민의 재산이에요. 국민의 재산을 민간 사업자가 받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미국의 뭐 상업 방송들이 그러면 네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공익적 책무로 써라라고 하는 게 공공수탁 이론이고요. 일반 전송 기회로는 유럽 방송, 이제 BBC나 이런 것처럼 국가의 재산이니까 전파를 사용해서 네가 방송을 하니까 이건 민간에게 줘서는 아니다.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익적 내용을 전송한다. 이게 일반 전송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은 후자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러다 후자에 가깝다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대부분이 공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기업이고 또 공공적인 공공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갖고 있거나 법안에 그 규정을 강하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뭐냐면 별도의 책무도 강화시키고요. 책무도 강해요. BBC나 NHK나 이런 독일의 공영방송들은요. 우리 KBS는 방송법 보셨다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방송하고 KBS가 공적 책무가 똑같습니다. 별도의 공적 책무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 국가재난방송 하나 좀 더 하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도의 책무는 없고요. 그럼 KBS가 거기 우리 지금 방송법의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라고 하는 EBS가 뭐로 규정되어 있느냐면 국가 혹은 공공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채널, 방송 이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규제 같은 걸 안 받게 시장 점유율 같은 걸 제한해서 예외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특권은 주면서 쉽게 생각하면은 책무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것만큼 좋은 방송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KBS가 왜 SBS하고 똑같냐? 방송 내용이 똑같아도 법으로 그걸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왜? 별도의 책무가 없기 때문에. 재난방송 같은 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건 뭐 그렇다고 재난방송을 SBS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만 지키면 되니까 우리의 법. 그래서 우리는 법이 없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파 정부 우리도 이제 보수 진영이 집권하거나 한나라당이 2004년도에 한번 공영방송법 내는 적이 있고요. 야당 시절이지만 공영방송법 내놨다가 뭐 방송장 나왔고 이명박 정부도 이거 하려다가 못했어요. 이 법을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뭐 노조의 전대 반발을 생기니까 못하고 그냥 지금 공고 속에 들어간 케이스가 됩니다. 사장도 있는데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니까 별도의 법도 없고 책무도 없으니까 특권만 있는 방송이 되다 보니까 국민에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막 발표하신 한상희 교수님도 이 정보를 알기 힘든데 일반인들은 더욱더 모르는 거죠. KBS가 얼마의 돈을 쓰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돈을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사를 3년 했는데 이사한테도 보고 잘 안 합니다. 제대로 안 갖다 줍니다. 정말 안 갖다 줍니다. 사료를 달라고 소리를 지고 악을 써도 안 갖다 줘요. 막 예를 들면 기술 쪽은 더 합니다. 저가 이거 뭡니까? 이 장비가 도대체 왜 갑자기 200억, 300억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어로 열장을 가요. 약자로. 하나도 몰라요. 약자로. EP, 뭐 DT, 뭐 이러다 이거 뭡니까? 하다가 2시간 가요. 그러니까 더 골탕을 먹여요, 사람은. 그러니까 KBS 이사하면서 KBS 종사자 평균 임금 내놓으세요. 안 내놓습니다. KBS가 외부용으로 내는 평균 임금이 한 버전이 한 10개쯤 된대요. 뭔지 아시겠어요? 버전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니까 외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죠. 자, 이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자료의 통계치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왜 광고 수입이라는 게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지금까지 2000년 들어와서 4번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정이니까 4번 올라갔는데요. 국회에 올라간 게 4개인데요. 4개의 상정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의 광고 수입을 안 줄이겠다는 겁니다. 요번에 올리는 거는 뭐 30% 줄이겠다는데 그거는 줄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신료를 1,500원씩 받으면 1년에 한 3,000억 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한 2,500억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요. 2,500억 들어와도 모수가 늘어나면 지금의 37%에서 30%로 다운되는 거는 자연히 다운되는 거지 광고 수익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건 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방통위에 요번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 그거 문제 제기하니까 방통위에 있는 그 담당자도 그건 속이는 건 맞는데 그런 거 괜히 까발렸다가 뭐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광고 수익 왜 안 줄이냐? 그 나눠진 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 표 중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0년도의 흑자를 여기 표 1을 보시면 2010년도 흑자가 434억이 났습니다. 이게 뜻밖의 흑자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사했던 해인데요. 제가 흑자가 많이 났는데 왜 많이 났냐면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건 나고 나서 굉장히 나빠졌다가 2009년도부터 굉장히 말부터 좋아지게 했어요. 그런데 광고 시장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지상파 방송이 가장 늦게 광고가 빠집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조그만 방송부터 광고가 빠져요.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지상파 방송부터 광고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확 흑자가 납니다. 갑자기 졸지 이제 난 거죠. 기업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러면 2004년도에 400억의 흑자가 났다면은 2011년도에 그 밑에 표 1을 보시면 2010년까지 부채가 673억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2011년도에 1897억이 되죠. 부채가 확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모았으니까 벌었으니까 일부러 갚아야만 될 거 아니에요. 갚으면.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늘었어요. 그 정도 왜 늘었을까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분이 여기 없을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뭐냐? 그 당시 노사협약이 이면 계약이 한 10년 이상 이끌어져 왔는데요. 사실 누적인데 이게 되냐면 이게 300억인가가 흑자가 넘어가면 성과급을 뭐 5% 이상씩 무조건 주게 해놨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주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흑자가 왕창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창 돈잔치를 했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노사협약을 2년 계약을 해놓은 상태니까.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보면은 적자가 40억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돈을 주면서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을 또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임금 협상은 중노위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올해 흑자가 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협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게 노사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400억 흑자가 났으니까 내년도에는 임금 인상을 또 몇 프로를 더 해주라. 그렇죠? 요거 기준이 늘어난 수입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요? 그런데 임금 인상률 몇 프로 올려놨어요. 이거 뭐 8%가 했다는데 이거는 총액이 8%고요. 실제는 한 3, 4%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복지기금, 복지카드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더 보상해서 한 8%된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돈을 그 해에 그럼 왜 400억이라는 걸 그대 다 상여금으로 다 줘야 되느냐? 왜 줘야 되냐면 KBS는요 흑자가 나서 그 해에 안 쓰면은 다 국고 헌납이에요. 축적이 안 됩니다. 재원이 벌어들인 돈이 벌어들이진 않아요. 회사에 가지수 이월될 수가 없어요. 연차로 이월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돈 버는 해에는 월급도 왕창 돈잔치를 연말에 성과급잔치 하고 막 장비 못 산 거 막 삽니다. 그냥 지금 방송도 하지 않는 지역 천국에도 그냥 막 HB 중계차 막 몇 개 사주고 막 난리를 쳐요. 이게 돈을 벌면 이게 말이 400억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이게 많이 썼어요. 연말에 막. 엄청 썼습니다. 이게 막 잘못하면 막 7, 800억 된다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썼어요. 연말에 이게. 12월 달에 막 엄청 쓴 겁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2011년에 임금 올려놨는데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11년에 돈을 못 버는 임금은 올렸는데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빚내야죠. 빚내가지고 월급 인상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673억에서 1897억, 2652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KBS 노조가 파업을 열심히 하고 정치국민 얘기하지만 실제 목표는 어디냐면 임용계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주장해 사장한테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를 가지고 수십 년, 야, 월 5천원씩 주고 우리 BBC처럼 하자. 절대 반대입니다. KBS도. 왜? 광고 수익이 있어야 이른바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죠. 수십 년만 가지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 국가예산처럼. 그러면 성과급이라는 게 제로가 되버리니까 성과급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KBS가 가지고 있는 심야 직장이 안 되는 게 그때부터. 뭔지 알겠죠? 심야 직장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래서 광고 절대로 포기 못해요. 지금 40% 더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사장은 그럴 수밖에 없느냐? 개혁적인 사장이 처음에 들어온다고 치고 봅시다. 개혁적인 사장, 자 KBS 이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광고 30% 이상 줄이고 뭐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못 와요. 왜 못 와냐는지 아세요? 노조 반대하죠.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이냐? 정부에서 그런 사장을 못 내보냅니다. 왜? 임명도 받기 전에 뭐 온갖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헤맵니다. 설사 그런 사장이 여당 추천 이사들이 해가지고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1년은 싸웁니다. 악을 쓰고 싸워요. 노조하고. 자, 1년 싸워가지고 내가 거의 만신차이가 됐는데 노조하고 이 난리가 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년 차서부터는 도덕적 해이가 와요. 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죠. 2년 동안. 행여 연임을 생각한다. 그럼 이건 더 아니죠. 그때부터는. 노조에 퍼주고. 그러니까
앞에는 임금 인상 제로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이면 협상이 한 뭐 7, 80개씩 들어오는 거죠. 절대로 공개 안 합니다. 이사들한테 이면 협상 공개 안 합니다. 그거 갖다 달래도 안 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얘네들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화에서 KBS 개혁을 요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KBS가 이념적으로도 수신료로 100% 운영하는 방송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이념적으로 맞고 공공지원이니까 현실적으로도 광고 지원을 빠져야지만 KBS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있는 한은 그렇다고 우리 임금 올려달라고 지금 평균 임금이 1억이 넘는 회사가 임금 올려달라고 겉으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못합니다. 그 내용을 그건 국민들의 동의 못 얻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겉으로 내세우는 건 정치적 분임 얘기하고 뭐 이거 얘기해서 뒤로 이명계약은 그거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얘기해 보시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약동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버넌스 얘기만 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왜 이렇게 거버넌스 문제가 되느냐. 거버넌스 문제냐면 지금 KBS의 이사회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까 우리 박지하시는 선생님은 책임도 져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KBS 이사회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사강 선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11대 7대 4로 여야가 방통위가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것도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방통위가 그냥 방통위가 여야 의원으로 여야 추천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이 그거로 나눠 먹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실제 들어와가지고 이사회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정치적 판단에 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고 좌파단체 요구하는 게 특별다수제라는 거예요. 특별다수제라는 거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분의 1로 가자 그러는데 보수 진영에서도 그 찬성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건 내가 그때 코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도 뭘 모르는데. 이게 왜냐면 보수 진영이 3분의 2가 되면 어떻게 했냐. 7명 가지고 사장 임명 뭐예요. 웬만한 중요한 사람 다 의견 통과 안 됩니다. 그럼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특히 사정선임 같은 경우는. 자, 야당 동의, 그럼 여야 영수회담 해야 됩니다.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완전 정치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사장 선임 안 되고 막 해보면 어떤 일이 거냐. 첫 번째 가능성. 사장이 연임 안 되고 계속 질질 끌립니다. 그럼 누구만 좋냐? 누구만 좋아요? 노조만 좋은 거예요. 정사자만 좋은 거예요. 충인 없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첫 번째죠. 자, 그러면 여야가 합의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방송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사장 선임은 사장이나 이사 되는 것 중에 가장 반대하는 게 뭐냐면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 이거 반대하거든요. 캠프에 있던 사람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캠프에 있던 사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5년에 한 번씩 가면요. 대한민국 교수 중에 절반은 다 캠프에 들어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쪽에 일하는 교수들 아마 하나씩은 다 올려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거기 안 걸린 사람 중에 뽑자. 쉽죠. 무능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무능 사장 앉혀놓고 하면은 누가 되겠어요? 누가만 좋아요? 종사자만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창극 사태가 그래서 난 겁니다. 사장 내보냈잖아요. 게이트키핑 구조가 많이 무너졌어요. 사장이 가지고 있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정치부장 다 입원해버리고 안 넣어버리는 거예요. 기사장 나가버리니까. 왜 그러냐? 그냥 그 밑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실 KBS라는 바도가 그 폭로성 기사를 저녁 종합뉴스대에 1, 2, 3를 꼭지 3개 내보는 그렇게 안 돼. 그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면 그 절대로 그렇게 안 나가죠. 굉장히 많은 아마 그 내용을 바꾸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뭘 할 거예요. 근데 내보내잖아요.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없어진 거죠. 사장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려면 제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방법은 뭘까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명사기구 성격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별도의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말 공영방송을 법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유형이 어디 있냐면요. 공교롭게도 방송법에는 없어요. 어디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있어요. 82조 2항에 있습니다. 선거 관련 토론회는 KBS, MBC가 한다. 그러면서 그게 공영방송 KBS, MBC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법이 방송법에 넣고 공직선거법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법을 만들고
분명하게 어디까지가 공영방송이고 이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책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기구가 상설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상인 이사회가지고는 아무도 못해요. 제가 아까 월 1회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다요 회의를 주거든요. 그게 올 때마다 회의를 주기 때문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줍니다. 형식적으로. 왜냐하면 뭐 간담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래야 한 달에 한 100몇만 원 받고 월급 없다고 그러는데 월급은 없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사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MBC, KBS 다 비슷한데요. 한 200만 원 좀 더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의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비 할 때마다 한 1만 원씩 주는 게 난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비상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KBS가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뭐 찾아다닐 겁니까? 그나마 KBS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뭐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알겠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공식정보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최근에 KBS 출신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사회도 KBS 출신이 다수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장도 이제는 후보 오르는 사람 다 KBS 출신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팔은 안쪽으로 보여요. 이사회에서도 KBS 편을 들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게 모니터링, 감시, 규제, 견제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우리가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오래 근무했으니까요, 그게. 아니, 안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거에서 별도의 규제기구가 상설화돼야 되고, 그래서 별도의 규제기구를 따로 만들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국의 BBC, 발전 선생님이 뒷부분에 BBC 어카운터빌리티에서 써놨는데요.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BBC는 15년에 한 번씩 영국 왕실에서 시급장을 받는데요. 15년에 한 번에 모니터링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어세스먼트를 해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를 하는 게 뭐냐면요. BBC가 5개 채널이 있는데 각 채널에 편성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 편성 책임자들이 자기네들이 내년도 방송 계획서를 냅니다. 예산 계획서 같이 내요. 그거를 BBC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 이 예산이 적합하다. 그래서 이만큼 너한테 주겠다. 우리 수십 년 중에 이만큼을 주겠다라고 일종의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 그래서 1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걸 평가해서 내년도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져가는데요. 우리가 그런 BBC 같은 트러스트를 만들 수 없다면 BBC는 12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한 번 뽑은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때 BBC 트러스트 위원들을 뽑을 때 집권한 정당이 다 먹어요. 12명은. 그런데 다 먹었는데 정권이 뭐 의원내각이면 수시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다 바꿀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기 보장을 해주는 거죠. 내보내지 우리처럼 뭐 대통령 정권 바뀌었으니까 다 나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임기 보장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식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뽑을 때부터 어떤 방식을 갖고 있냐면 상당히 정치적 균형성을 유지를 해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법에 아예 일부 지역 대표는 아예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정치 문화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이 다 먹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 구조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독일도 상당히 그 방송위원회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방송위원회의 권한과 수신료위원회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위원회는 뭐냐면 비상임인데요. 주마다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뭐 법에 아예 단체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70개 정도 되고 어떤 데는 50개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50개, 70개 단체에서 그냥 대표가 방송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상임이기 때문에 주로 방송의 사장 선임하고 내용에 관한 얘기만 주로 중요한 결정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시청자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구조고요. 실제 예산과 관련된 감독은 수신료위원회라고 하는 KEF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계획학자들이고 경영학자들이고 다 이쪽이에요. 경제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을 구성이 돼서 이 사람들이 방송사의 모든 프로그램 제작비, 제작 원가, 그 다음에 뭐 물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수신료를 매년에 한 번씩 올려주는 그걸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또 그걸 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눠가는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